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현금 수지 측정은 이제 가유순전 후 공식을 이제 외워야죠. 가유순전 후에서 가유순전 후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주제들을 보면은 예를 묻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세후연금 수지를 묻는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공실 및 불량부채청당은 빼고 기타 소득 다 하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뭘 조심하면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영업 경비 있죠.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걸 이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함되는 항목에 재산세 조심하시라고 했었고요. 재산세.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 위아래 있는 거 말고도 감자소개가 있다 그랬죠. 감자소개.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요. 감자소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감자소개. 다음에 이제 여기 영업소득세죠. 이 위에 있는 이런 값들은 문제에서 금액으로 줘요. 금액이 얼마다. 근데 요거는 문제에서 금액으로 알려주지 않고 세율을 알려줍니다. 이 자리에. 세율을 알려주면은 푸는 사람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서 세율을 곱해서 직접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후연금 수지를 묻는 문제는 이거를 풀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와 같이 24번 같이 순영업소득은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대체로. 그래서 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영업경비에 포함되죠. 화재보험료 포함되고요.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수도요금 포함되고요. 전기요금 포함되고 재산세 포함돼야 되죠. 부채 서비스세금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는 그 소득세하고 부채 서비스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빼야 돼요. 1억에서. 그럼 뭐 유지관리비 2천만 원에다가 화재보험료 300, 2,300에 수도료 200, 2,500에 전기료 300, 2,800에 재산세 2,000에 4,800이죠. 그래서 1억에서 4,800 빼면은 5,200 이렇게 해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셔서요. 그래서 유제 24번 이거는 이제 여름에 보시는데 자 유제 24-1번을 보세요. 유제 24-1번은 유제 24-1번 자 요거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구조가 달라요. 자 요 순영업소득 묻는 거죠. 자 이렇게 순영업소득 묻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건축 연면적이 얼마예요? 1800이죠. 1800. 그 다음에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라고 돼 있죠. 그 소리는 1800제곱미터를 모두 다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80%만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능청소득이 어떻게 돼요? 가능청소득은 1800제곱미터에서 몇 프로만 임대할 수가 있고 0.8, 80%만 임대할 수가 있고 그죠? 유제 24-1번이에요. 유제 24-1 80%만 임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할 수 있는 걸 다 임대해야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능청소득이에요. 이게
여기가 가능총소득입니다. 맞죠? 이걸 다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몇 프로 임대할 수 있고 80% 임대할 수 있고 이 80% 임대가 다 돼버리면 그게 가능총소득이에요. 맞죠? 여기까지가 가능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공실률이 10%죠.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려고 이거를 계산한 후에 10%를 계산해서 빼면은 얼마나 번잡스러운 계산인지 아십니까? 10%를 계산해서 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0.9를 하시라고. 10%를 빼기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0.9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유효가 나온다고. 그럼 유효는 요 맨 끝에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끝이 유효야. 그러니까 이걸 요령을 알고 계시라고요. 10%를 빼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엄청 번잡스러워요. 아시겠죠? 10%를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 0.9. 20%를 빼야 될 때는 곱하기 0.8. 30%를 빼야 될 때는 곱하기 0.7.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자, 이제 유효 나왔어요. 그러면 순을 계산해야 돼요. 순은 뭐를 빼야 돼요?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 비율도 50% 주어져 있네요. 유효의 50%. 유효의 50% 돼 있으니까 요 위에 계산된 거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0.5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숙달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어요.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만.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나머지 자료는 필요 없는 자료죠. 연간 부채 상환액까지 빼면 안 되죠. 우리 뭘 계산하는 거니까? 순영업소득 계산하니까 부채 서비스까지 빼버리면 세전이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예요. 이렇게 하면 돼. 5와 8을 곱하면 4죠. 4와 5 곱하면 2죠. 2, 9, 18. 18 곱하기 18이에요. 18 곱하기 18은 324네. 거기에 이런 동그라미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것만 곱하면 돼. 이것만 18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5인데 5 곱하기 8 하면 40이잖아요. 동그라미 필요 없고 4예요. 5 곱하기 4 하면 20이죠. 동그라미 필요 2예요. 2, 9, 18 여기 18 324 배열 순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곱으로만 되어 있는 식은 곱이나 나누기로만 되어 있는 식은 동그라미는 필요 없어요. 숫자만 곱해서 계산하면 배열 순서가 3, 2, 4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1, 2, 3, 4, 5 중에 324 말고 3240 있나요? 32.4가 있나요? 3.24가 있나요? 배열 순서가 3, 2, 4가 되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고. 2번밖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 다 조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릴 때 쓸데없이 000 두드릴 필요 없이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그 숫자 0 아닌 숫자로만 돼 그것만 곱하면은 배열 순서가 똑같다고요. 자릿수만 다를 뿐이지. 아시겠죠?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주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동그라미를 덜 쳐도 되니까. 됐죠? 자, 나머지 이제 24-2번, 24-3번. 자, 이제 뭘 묻고 있나요? 24-4까지 세후를 묻고 있죠. 자, 이제 요거 묻는 거, 요거. 순영업 소득을 묻는 거는 그나마 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후를 물으면은 가유, 순전, 후 할 때 중간에 영업소득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세후를 묻는 문제는 가유, 순전, 후를 써놓고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세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세율. 세율이 없을 때는 영업소득세를 줄 거라고요.
세율이 없으면 영업소득세를 줄 텐데 세율을 줬다는 얘기는 직접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그 시험 칠 때 문제지 여백에다가 가유순전후만 써놓지 말고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함께 써놓고 문제를 풀이 시작해야 돼요. 순대이감을. 새우를 물을 때는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매끄럽게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내려가면 돼요.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 24-2번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세후연금술을 묻고 있죠. 다행히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을 알려줬죠. 다부터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하면 돼. 1억 4천. 1억 4천 빼기.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함정이 함정. 1억 4천이 순이잖아요. 그 밑에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유효에서 순 내려올 때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자, 근데 재산세를 줬다는 얘기는 함정이란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현금 수지 측정 문제에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줘서 함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으로 내려오려면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 빼야 되는데 그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자 합계죠. 제 말 듣고 있죠? 원금이자 합계예요. 원금이자 합계인데 그 세 번째 보기가 뭐예요? 연간, 융자, 월, 부, 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월, 부금 많이들 들어보시죠. 뭐 물건을 사든가 할 때 월, 부금 이렇게 주잖아요. 그 월, 부금이라는 게 은행에 갖다 내는 돈이거든요. 부금이라는 게. 그 갖다 내는 돈이 이자만 낼까요? 원금만 낼까요? 원금 이자를 같이 낼까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금 이자를 같이 내야죠. 그 소리는 그게 원금 이자 합계액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연간이란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월, 부, 금을 1년치 다 합한 거 이 뜻이란 말이에요. 월, 부, 금을 1년치 다 합하니까 얼마다? 9천만 원이다. 이게 원금 이자 합계액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융자 이자를 또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9천만 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9천만 원만 빼고 말란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세전이 5천이 나왔죠? 자, 이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이게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이거 계산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순이 얼마? 1억 4천. 대체 충당금은 언급이었고 이자 비용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이자 비용이 조금 전에 7천 했고요.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8천이죠. 1억 4천에서 8천 빼면 6천. 과세 대상이 6천이에요. 과세 대상이 6천이면은 곱하기 세율 해서 몇 프로? 0.3, 30%. 36, 28. 1,800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면은 3,20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그 매뉴얼에 따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매뉴얼에 따라. 그러니까 세후연금 수지를 묻는다. 그러면 세율 확인 순간 순대이감을 옆에 줬고 이렇게 해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패스. 입장 정리하면 돼요.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고 나는 세후의 현금 수지 부르면은 패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민법 끝내고 오면은 시간 없어요. 계산 문제 풀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매뉴얼대로 돼 있는 것만 풀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패스예요. 바로 가서 다시 올 수 없어요. 물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마지막에.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데 다만 자신이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있죠. 균형가격 계산, 기대수익률 계산 요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앞으로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실력 정석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실력 정석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실력 정석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실력 정석 책만 사놓고요. 내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걸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 교과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면서 기본 정석이 수시로 봤죠. 대신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 또 이제 그 전국 모의고사, 도호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은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고, 틀린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푼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거 계속 이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푼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올라간 거죠. 한번 틀렸던 건 다시는 안 틀리게. 한번 틀렸던 건 다시 안 틀리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력고사 본 시험 본 그 주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공부하다가. 근데 눈에 실력 정석이 띈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걸 빼들고 도서관으로 갔어요. 시험 친 그 일요일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풀고 졸업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 두꺼운 거를 다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력 정석 맨 뒤에 가면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에 난제가 있어요. 난제, 제일 난이도 높은 거. 그 난제를 내가 다 푼다면 내가 이거 한 권을 다 푼 거나 다름없지 않겠냐. 그래서 난제만 다 골라서 풀어봤어요. 그날 다 풀었어요. 실력 정석을 다 봤어요. 다 본 셈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쉬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틀렸던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간 거죠. 꼭 실력 정석을 봐야만 실력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그게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체험을 한 사람, 체험을.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난제 다 풀었어요. 연습 문제에 있는 모든 챕터에 있는 걸.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평범해요, 평범. 세 자리. 아무튼 쉬운 거를 반복해서 풀면 되니까 굳이 어려웠다 싶으면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쉬운 거를 반복해서 푸시면 돼요. 자, 이게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세후 현금 수지 묻는 것들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묻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유순 할 때 순영업 소득은 어렵지 않고 세후 현금 수지 물으면은 옆에 순대이감을 써놓고 푼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런 매뉴얼들을 기억을 하시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해설에다가 이런 수업할 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써놓으면은 이 책이 또 저의 노하우를 더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다가 이런 거는 강의 수업할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무튼 저도 늘 이 교재를 더 좋은 걸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여기는 먼저 있잖아요. 문제 먼저 있고 이렇게 해설 있고 한데 아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형을 먼저 해놓고 우리 계산 문제는 이러이러한 유형이 나오는데 균형가역 계산은 아까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는 없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놓고 하는 계산 문제 집을 또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러한 유형과 저러한 유형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이동 중에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웬만큼 작업을 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초벌 작업을 거의 다 해요. 초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놓고 이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컴퓨터로 아래 한글 작업하면 되니까. 아무튼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지금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산했고요.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 했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했고, 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나 일시불의 현가계수나 이렇게 줬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0.747 곱하고 4.212 곱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가 있으면은 5번이 나와야 되고요. 4년짜리였으면 4번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 했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에 들어와서는 가유순전 후 계산인데, 순영업 소득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세후 현금 수지를 물으면은, 이거는 세율이 있는 걸 확인해서 순대이감을 써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 이런 이제 매뉴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있죠. 할업이 하잖아요, 할업이. 자, 이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뒤에 있고요.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인데, 여기서는 이론도 중요하고 계산도 중요해요, 이게. 이론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어림셈법은 이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있잖아요. 어승수에서. 승수법은 몇 년 걸리느냐 이런 거라 그랬죠.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총소득으로 총투자액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총소득 승수. 순영업 소득으로 총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로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로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세후현금 수지 승수. 요거는 몇 퍼센트 버는가 그랬어요. 총투자액으로 총소득은 몇 프로나 되나, 총투자액으로 순영업 소득은 몇 프로 되나. 이건 종합환원율이죠. 종합환원율. 지분투자액으로 세전현금 수지는 몇 프로 버는 건가. 지분배당률. 지분투자액으로 세후현금 수지는 몇 프로 버는 건가. 세후수익률이죠. 그래서 총종지후했어요. 총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특히 요 두 놈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죠. 종합환원율과 지분배당률. 자, 이것이 반을 나눠서 왼쪽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총투자, 여기도 총투자액, 여기도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요. 이쪽 반은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지분투자액, 여기도 지분투자액. 지금 이 얘네들의 위치가 지분투자액, 이거 지분투자액, 총투자액 위치가 분모 분자 위치입니다. 분모 분자 위치예요. 이 분자예요, 분자. 여기 분모, 분자, 분모. 분모의 분모, 분모의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여기 분자의 총소득, 순소득. 여기 세전수지, 세후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뭘 묻느냐에 따라서 나는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지분투자액과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만 묻는 문제는 그저 먹는 거예요. 그저 먹는 거. 그러니까 그 25번 같은 문제는 그저 먹는 거예요. 뭘 묻고 있어요? 순소득 승수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하고 뭐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순영소득과 총투자액만 뽑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단어에서. 이걸 보지 말고 순소득 승수 이 단어에서 생각해야 돼. 이 단어에서. 뭔 소득을 찾아내야 되고요. 순영업소득을 찾아내야 되고,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이 단어, 이걸 볼 필요 없이 이 단어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전연금 수지 승수 이러면은 저걸 보지 말고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 여기서. 소득은 무슨 소득? 세전연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지분투자액은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다 이거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세전 세후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세전 승수니까 세전 수지 나와야 되고, 순소득 승수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되고.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분 배당률 하면은 지분 배당률 이 단어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 단어에서.
저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올 때는 소득은 세전 아니면은 세후밖에 없어요. 지분 투자액 나올 때는. 근데 세후는 항상 후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후자가 없잖아, 세후가. 세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전이 나와야 된다, 세전. 그렇게 짝짓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묻는 문제는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하나만 묻는 문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하나만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만 익숙해지면 여러 개가 나와도 사실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익숙만 하면은 금방 뽑아내니까 지분 투자액 세전, 이거 세전이니까 세전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 나와야 되고, 이 순소득이면 순소득 나와야 되고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금방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숙달만 시키면. 자, 그러니까 25번은 암산으로 되는 거죠. 25번은 암산으로 되는 거예요. 순소득 순수니까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소득은 순영업소득 맨 밑에 있네. 그러면 100억하고 10억하고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네. 끝이네, 그게. 그죠? 이게 명색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근데 25번은 이제 그 훈련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훈련하느라고. 자, 25번을 보시면 갑은 현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1,300만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구입해서 5억 원에, 구입은 5억 원에 했는데 현금으로 3억 원 투자했다는 얘기는 내 돈 3억 원에다가 빌린 돈 2억 원이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지금 이게 안 되면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3억 원으로 총 얼마에 매입했어요? 5억에 매입했잖아요. 이게 빌린 돈이고 이게 내 돈이고. 맞나요? 근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 순영업 소득이 4천만 원.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가 얼마? 부채 서비스 1,300이란 얘기는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 1,300이면 세전이 얼마란 얘기예요? 2,700이라는, 이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면은 나는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는 부채 서비스액이 이렇게 제시된다는 얘기는 부채 감당률이 약 3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부채 서비스는 누가 감당하는 거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니까 이거 보고 부채 감당률과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요. 이 계산 문제로 와서는. 아시겠습니까? 계산 문제로 오면은 이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주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세전현금 수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는 부채 감당률을 생각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은 요거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나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중요하니까. 이론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그게 부채 감당률 아니에요. 나누면은 부채 감당률이고, 빼면은 세전 현금 수지고. 됐나요? 유입평가 빼기 유입출현가 하면 뭐예요? 순현가죠. 빼기 하면 순현가가 나오는 거고,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인 것처럼. 맞잖아요. 이거 빼기 하면 순현가고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잖아, 우리 투자분석기법에. 그런 것처럼 이게 빼기 하면 세전 현금 수지고, 나누기 하면은 부채 감당률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해놓으면 이게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결코 안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나누기 산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세전현금 수지, 이거 나왔네. 여기 세전현금 수지 2,700. 그럼 지분 배당률 나왔네. 지분 배당률 하면은 투자액은 뭐가 나와야 되고,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3억 나와야 돼요. 3억. 분모 분자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일단 뽑아만 내라고, 뽑아만. 다음에 소득은 무슨 소득이 나와야 돼요? 지분 배당률 나오면은 세전 세후, 지분 투자액 나오니까 소득은 세전 아니면 세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전 얼마? 2,700.
700만 원 이렇게 뽑아만 내라고요. 지분투자액과 세전형식 뽑아만 내면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분수꼴 만들 수 있는 거는 3억 분의 2,700밖에 없잖아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니까 역수를 하면은 승수예요. 승수. 2,700분의 3억 하면은 이거는 승수가 나오는 거고 몇 년 걸리느냐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몇 퍼센트 버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3억 분의 2,000점 3927 나오는 거 아니에요. 9% 아니에요. 9%. 예? 예? 아니에요? 아니 이게 우리 보세요. 자 이게 3억 분의 2,700이든 3억 분의 270이든 3억 분의 27이든 39잖아요. 39 자릿수만 다를 뿐이지 이러면은 그냥 9고 이러면 90이고 이러면 900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동그라미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 동그라미는 숫자만 이 27과 3만 신경 쓰라고. 왜 자꾸 이 쓸데없는 동그라미에 신경 써요? 그 동그라미는 이 자릿수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숫자의 배열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9 나오면 9. 군데 이제 그게 군지 0.군지 0.0군지는 나중에라도 9가 관련된 9. 아시겠죠? 9%예요. 9%.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셔 그랬죠. 그럼 역수잖아요. 역수. 지금 지분 배당률은 어차피 지분 배당률이나 세전 수지 승수나 필요한 자료는 똑같아요. 얘도 세전 현금 수지와 지분 투자에 필요하니까 지금 뽑아 놓은 거를 이렇게 하면 지분 배당률, 이렇게 하면은 세전 수지 승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2,700만 원으로 3억을 회수하려면은 몇 년 걸려요 이거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10년, 100년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걸로 하면은 2,700만 원으로 10년을 가야 2억 7천일 거 아니에요. 10년 가도 횟수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계산이 저는 무슨 뭐 복잡한 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복잡한 거는. 근데 단순하게 그냥 10, 2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2,700만 원으로 10년 가면 이게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게 순수니까 2,700만 원으로 10년 가면 2억 7천 10년 가야 2억 7천이니까 아직 3천만 원 덜 들어왔네. 그러면 1년 정도 더 가야 되겠네. 그럼 약 11년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계산을 한꺼번에 못해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나누어서 생각할 뿐이에요. 나누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11년, 약 11년. 그러니까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개념. 이게 수학이 숫자가 아니고요. 개념이라고요. 승수는 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무슨 율 하면은 몇 퍼센트 버는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무슨 돈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됐나요? 그럼 됐고. 자, 이제 넘어가면은 26번은 이거는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자, 지금 요거 어느 하나만 묻는 거였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어느 하나만 묻는 거, 승수나 또는 뭐 이렇게 지분 배당률을 종합하는 어느 하나만 묻는 거는 쉬운 거예요. 다음에 지금 단순 회수 기간입니다. 그거는 이게 쉬운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자 그냥 회수 기간이에요. 그냥 회수 기간. 이거 빼도 관계 없어요. 생략해도 돼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요 순소득 승수하고의 차이점은,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본 회수기간. 좀 전에 10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10년. 순영업 소득이 10억이니까. 근데 이 승수는 매년 들어오는 게 똑같이 얼마씩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매년 똑같이 10억씩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100억 들어오려면은 10년 걸린다 이 뜻이에요. 이 승수는. 근데 요 단순 회수 기간은 매년 들어오는 금액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 B, C, D, E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붙어 있는 현재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A는 500이 나가고 B는 700이 나가고 C는 600, D는 800, E는 900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들어오는 돈이에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근데 그게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요. 균등하게. 그 괄호 속에 있어요. 위에. 그 소리는 A의 첫 번째 연도 보세요. A의 첫 번째 연도 100이라고 되어 있죠. 1년간 100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2년에 200으로 되어 있죠. 그게 2년째 1년간 200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00을 회수하려면 몇 년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100, 200, 200 3년 가야죠. 100, 200, 200 해서 3년을 가야 500을 회수하잖아요. 근데 B는 700을 회수하려면 몇 년 가야 돼요? 일단 200, 300, 2년 가면 500이 회수되잖아요. 근데 3년째 다 안 가도 되거든요. 3년째 200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년째 200은 반이잖아요. 반. 그죠?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는 200, 300까지는 500 회수되는데 3년째 100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3년째 100이면 3분의 1이니까 12달 중에 3분의 1이면 넉 달 걸리는 넉 달. 맞나요? 네, 넉 달. 그러면 2년 4개월이죠. C가 더 적죠. 그 다음에 D는 200, 300, 200, 700이죠. 4년째 100 해서 4년 걸려요. 그 다음에 E는 5년이 다 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건 누구예요? C가 제일 유리한 거죠. 됐습니까? 26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이 부채 비율 계산이에요. 부채 비율. 여러분들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과 다른 거라 그랬죠? 대부 비율은 내 거분의 전체에서 남의 게 차지하는 비율, 남의 거 비율이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LTV죠. LTV. 이거는 LTV. 대부 비율,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얘는 동의어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뭐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내 거분의 남의 거. 그래서 27번에 다음은 부동산 회사의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본 총계가 내 겁니다. 내 거. 부채가 남의 거예요. 그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게 자산입니다.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게 뭐예요? 기억에 들어가는 건 자산은 합한 거니까 20만 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기억에는 20만 원. 그러면은 정답은 1, 2, 3번 중에 있고, 니은은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16만 원 분의 4만 원 이렇게 되죠. 16분의 4. 그럼 16분의 4는 4분의 1, 25%.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벌써. 나머지도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쉬워요. 나오면 땡큐입니다. 지금 25, 26, 27 이런 형태는 나오면은 땡큐예요. 자, 근데 문제는 28번 같은 거, 28번. 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28번과 같은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패스예요. 패스예요. 근데 평소에는 패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만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하나만 묻는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그건 평소에 연습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만 묻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자, 28번.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에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300이에요. 자, 지분 6천, 세전 300. 자, 이럴 때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맞죠, 이거? 아까도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과 세전이 만나는 거죠. 얼마 버는 거예요? 몇 퍼센트 버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6천분의 300 이런 것도 계산 어떻게 하는가 하면 1, 10, 10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6천의 10% 얼마예요? 6천의 10%는 600이잖아요. 그런 건 쉽단 말이에요. 저도 다 그렇게 계산해요. 1, 10백으로. 10%는 600인데 지금 300이니까 5%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잡한 계산 못해요. 그냥 1, 10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8억 원 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럴 때 부채 비율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 내 거 얼마에? 내 거 8억 분의 남의 거. 그럼 뭐예요? 2분의 1, 0.5, 50% 맞죠? 내 거분의 남의 거 부채 비율 맞고. 그 다음에 3번 순소득이 2100이에요. 순소득이 2100이고 그 다음에 총 투자액이 얼마요? 총 3억이네요. 이거 2100이고 총 3억이에요. 이럴 때 환원율이죠. 이게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그냥 환원율 해도 돼요. 이거는 뭔 소리예요? 총 3억으로 얼마 버냐 이 말이잖아요. 3억으로 얼마 버냐. 3억 이것도 마찬가지. 10%면 얼마예요? 10%면 10%면은 3천, 1%면 3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면 300. 그럼 300의 7배니까 7% 맞잖아요. 계산기가 필요 없다니까 대부분 이런 거는. 그러니까 1, 10백으로 가면 된다. 1, 10백. 10%가 3천, 1%가 300. 300의 1%의 7배니까 7%.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원이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내 거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4억 중에 내 거가 3억, 타인 자본 1억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뭐예요? 내 거 비율이잖아요. 4억 중에 3억이 내 거예요. 그럼 4분의 3, 75%. 맞잖아요. 내 거 비율. 맞나요? 그럼 다 됐네. 그럼 결국 5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다 맞으니까. 자, 부채 감당 비율 나왔네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자, 그게 1.5라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뭐를 감당한다?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자, 근데 여기 1.5라 그랬잖아요. 1.5. 그죠? 네,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000. 위가 1000이에요. 1000. 여기가 1000이에요.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얘가 1.5란 얘기는 누가 더 크단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단 얘기죠. 얘가 더 작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지금 2000으로 돼 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2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대로 2000분의 1000을 하면 여기가 0.5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거기 부채 서비스액 2000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000분의 1000은 여기 0.5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1.5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굳이 이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려면 1.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5분의 1000 하면은 여기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약 667 나와요. 약 667. 약 667이라야 1.5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28-1, 28-2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거기에 뭐를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그 28, 유제 28의 4번 지문 보세요. 유제 28의 4번 지문.
유제 28의 4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환원율로 되어 있죠. 그 지분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분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과 같은 겁니다. 유제 28의 4번 지문에요. 지분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과 같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토토근건 지지저조 혹시 생각나세요? 토토근건 지지저조? 자, 오늘 이따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에 지분 배당률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분 환원율 자리예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사용하고, 여기가 저당 환원율 자리죠, 이게가. 저당 환원율 자리에 뭐를 사용하고, 저당 상수를 사용하고, 이거요. 저당 환원율과 저당 상수 같은 말이고,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장을 넘겨보세요. 석장 28-2번. 28-2번에 가시면은 그 1번 지문에 저당 환원율 해놓고 저당 상수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분 환원율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 배당률로 돼 있죠. 이렇게 알려준 거는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일단 문제마다 푸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대신 평소에 연습은 하는 거예요. 근데 28-3번은 어떻습니까? 28-3번은 뭐만 묻고 있어요?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만 묻고 있죠. 이런 거는 땡큐예요. 뭐만 계산 찾아내면 되니까. 가능총소득 찾아내고 영업경비 찾아내고 하면 되니까. 됐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좀 쉬고 점심 드시고 하면 되겠죠? 이따 3시부터 하겠습니다.